1949년 2월 5일 명동의 시공관에서는 한 단체의 결성식이 열렸습니다. 단체를 이끈다는 사람들의 면면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주도자는 우익 중에서도 울트라 우익이라 할 선우정원, 오제도 등 사상검사, 즉 요즘 말로 하면 공안검사들이었고, 총재는 내무부 장관을 지낸 김효석이었으며, 고문으로는 저 유명한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시르주에서 먹는다고 넷가린 국방장관 신성모가 좌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들 몇몇만 보면 여지없는 우익 관제단체였지만, 그 단체가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익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이름은 보도연맹이었습니다. 보도란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은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지도부가 보호하고 지도하고자 했던 이들은 바로 좌익 이력자들이었습니다. 좌익에 빠졌었거나 그 물을 튀겼거나 하다못해 좌익 가족들이거나 우익이 보기에 좌익 같아 보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때의 실수로 좌익의 대열에 들었던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해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물론 속내에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그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로 들어갔던 좌익의 뿌리를 뽑겠다는 계산 또한 들어있었습니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가입을 하게 되면 함께 활동했던 좌익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됐고, 가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백 내용을 검열받아야 했습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좌익 전력자는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는 음산한 포고가 낭낭한 가운데 전 남로다원들을 비롯해서 어쩌다 이민연 감투를 썼던 촐로들, 친구 따라 강남 간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앞다투어 가입을 했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경쟁이 덧붙여지면서 보도연맹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모집 할당량이 떨어져 있었고, 마치 요즘 교회들의 전도 자랑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좌익이 보도가 됐어요의 의미로 보도연맹원들을 불려나갔던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보도연맹은 연맹원 30만을 헤아리는 거대 조직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배기 좌익 출신은 20%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순진한 농민들이었다는 게 보도연맹원 모집책들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보도연맹원들의 명단은 그대로 처형자 명부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쟁 발발 당일 요시찰 인물 체포령이 떨어졌고, 6월 30일에는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구금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것이 보도연맹원 대학살이었습니다. 좌익의 만행에 대해서야 누누이 가르치고 배우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학살은 나만이 먼저 그 피비린내 나는 선빵을 날린 셈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에 쫓기면서 경찰과 방첩대는 소집해놓은 보도연맹원들을 알뜰하게 살해하고 남하했습니다. 가장 학살의 형태가 심했던 것은 국군의 후퇴 루트였던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황 없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을 미처 해치우지 못한 분풀이라도 하듯이 한국군과 경찰은 미군이 경악하여 뜯어말릴 만큼 자국민들을 죽여서 묻었습니다. 이민족도 아닌 같은 마을 사람들, 며칠 전 같이 술도 먹고 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였습니다. 몇 년 전 취재를 하다가 경남 하동에서 사연 많은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할머니는 온 집안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며 정신줄을 놓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분을 입원시키고자 별의 별 설득을 다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결국은 강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었기에 답답한 가슴으로 응급이송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흙을 끼얹던 할머니가 갑자기 어린 양처럼 양순해진 겁니다. 네, 가야 됩니까? 갈랍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앞장서서 앰뷸런스를 향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영문을 물어봤을 때 할머니는 제복 입은 사람들이 가자면 가야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제복의 공포였습니다. 할머니의 부모는 경남 하동군 보도연맹원이었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부모를 데리고 갔던 제복들, 툭하면 대문을 차고 들어와 할아버지를 윽박지르던 제복들을 할머니는 평생의 공포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낙인을 찍은 후 그 낙인에 따라 수십만의 생명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던 범죄의 시발, 보도연맹이 1949년 6월 5일 결성됐습니다. 우린 전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 승리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국가적 범죄를 외면해선 안 될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이 총알에 찢기고 몽둥이에 박살나고 화마에 휩싸였던 보도연맹의 추악한 유령이 배회하는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단어일까요? 보도연맹원 중에 이른바 골수 좌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보도연맹의 과거를 반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치의 학살만 밝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행해진 대규모 학살의 진상을 우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유골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